형을 포기할 생각은 결코 없을 거예요. 대체로 마음씨 착한 아가씨들이란 의뢰의 건달 같은 놈팽이를 좋아하게 마련이거든. 얼굴이 창백한 그런 종류의 아가씨만큼 처치 곤란한 것도 없을 거야. 거기에 비하면 아니, 이 얘긴 그만두자. 만일 내게 그놈만한 젊음이 있고 그놈 나이대의 내 얼굴이 있다면 그야말로 나도 그놈 못지않게 계집들을 홀려줄 텐데. 내 나이가 28살이었을 땐 지금 그놈보다는 훨씬 근사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렇고 말고 그깟 놈쯤은 문제가 아니지. 좌우간 그루센카만큼은 머리가 두 쪽이 나더라도 양보하지 않을 테야. 절대로 안 되지. 안 돼. 내 어디 그놈을 그냥 놔두나 봐라. 이 마지막 말을 하면서 그는 또 미친 사람처럼 흥분했다. 너도 이젠 가봐라. 오늘은 여기 있어 봐야 소용없을 테니 하고 불쑥 그는 말했다. 알료샤는 작별 인사를 하려고 가까이 다가가서 아버지의 어깨에 입을 맞췄다. 뭐 때문에 이런 짓을 하는 거냐? 노인은 약간 놀라는 눈치였다. 앞으로 또 만나게 될 텐데 이제는 다신 못 만나게 될까봐 그러니. 아니요, 그런 뜻으로가 아니라 그저 나는 뭐 별다른 뜻으로 한 말은 아니야. 나도 그저 좀 하며 노인은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예, 잠깐만 하고 그는 알료샤의 등에 대고 소리쳤다. 생선 수프나 먹으려 일간 다시 오너라. 내가 생선 수프를 특별히 만들도록 해주지. 알겠니? 꼭 와야 한다. 옳지. 내일이 좋겠군. 내일 꼭 오너라. 이렇게 말하고는 알료샤가 문 밖으로 사라지자마자 찬장으로 달려가 술을 반잔쯤 따라서 단숨에 마셔버렸다. 이젠 정말 그만해야겠군 하고 중얼거리면서 그는 꿀꺽 군침을 삼키고 다시 찬장을 잠근 다음 열쇠를 호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침실로 가서 맥없이 침대에 몸을 던지더니 그대로 인해 잠이 들어버렸다. 아버지가 그루센카 이야기를 묻지 않으셔서 천만다행이었어. 하고 알료샤는 알료샤대로 아버지 집을 나와 홀라꼬바 부인네 집을 향해 걸어가면서 생각했다. 그 얘기를 물어보면 별 도리 없이 어제 그루센카와 만났던 일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었을 텐데. 알료샤는 두 사람의 원수가 하룻밤 사이에 새로 원기를 회복하고 날이 새자 다시금 그 마음이 굳어져 버린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했다. 아버지가 잔뜩 흥분하여 적개심에 불타고 있는 걸 보니 필시 뭔가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그러는 게 분명해. 그런데 큰형 드미트리 역시 어젯밤에 마음이 바뀌어 초조하게 적개심을 느끼고 있을 거야. 그리고 속으로 뭔가 열심히 궁리하고 있겠지. 어쨌든 무슨 일이 있어도 오늘 중으로 꼭 형님을 찾아내야만 하겠는데. 그러나 알료샤는 이런 생각에 오래 골몰할 수가 없었다. 도중에 뜻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그것은 겉보기엔 그리 대수로운 일이 아니었지만 그에게는 깊은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개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읍내는 종행으로 뻗은 무수한 개천으로 그물처럼 얽혀 있었다. 큰 거리와 평행하는 미하일롭스키 거리로 나가려고 광장을 지나 골목길로 접어들었을 때 그는 조그만 다리목에 몰려서 있는 한때의 국민학교 학생들을 발견했다. 모두가 9살에서 12살까지의 어린애들로서 마침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인지 등에 란도세를 맨 아이도 있었고 가죽 가방을 어깨에서 밑으로 늘어뜨린 아이도 있었다. 짧은 자켓을 입은 아이도 있고 외투를 입은 아이도 있고 또 어떤 아이는 돈 많은 부모를 가진 응석바지들이 특히 좋아하는 무릎 근처까지 오는 긴 장화를 신고 있었다.
이 한때의 국민 학생들은 무엇을 의논하고 있는지 열심히 제잘 그리고 있었다. 알료샤는 어린애들 옆을 무관심하게 그냥 지나쳐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이것은 모스크바에 있을 때부터의 습관이었다. 그가 제일 좋아하는 건 역시 서너 살짜리 여자애들이지만 12살 된 국민학생도 그는 무척 좋아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 가지 걱정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갑자기 아이들한테 달려가서 그들의 대화에 끼어들고 싶어졌다. 가까이 다가가서 생기 발랄한 장밋빛 얼굴을 들여다보다가 그는 문득 아이들이 손에 돌을 한 개씩 쥐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개 중에는 2개씩이나 들고 있는 아이도 있었다. 개천 건너편에는 이 아이들이 있는 곳에서 30보가량 떨어진 울타리 옆에 사내아이가 또 하나 서 있었는데 역시 어깨에 가방을 맨 국민 학생이었다. 키를 보니 기껏해야 10살이나 되었을까. 얼굴빛은 병적으로 창백한데 새까만 눈만이 이상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 아이는 이쪽에 있는 6명의 국민 학생들을 주의 깊게 노려보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같은 학교의 동무들로서 방금 학교 문을 함께 나왔지만 평소부터 저쪽 아이와는 사이가 좋지 않은 모양이었다. 알료샤는 검은 자켓을 입은 혈색이 좋은 아이한테 다가가서 말을 걸었다. 곱슬곱슬한 금발을 가진 소년이었다. 내가 너희들처럼 책가방을 메고 다닐 때에는 모두 가방이 왼쪽으로 오게 메고 다녔지. 오른손으로 얼른 책을 꺼낼 수 있게 말이야. 그런데 너는 오른쪽에 오게 가방을 메었구나. 그래도 불편하지 않니? 알료샤는 일부러 접근하기 위한 기교 같은 걸 전혀 부리지 않고 대뜸 이러한 실체적인 화제를 가지고 말을 걸었다. 하기는 어린애 특히 한때의 어린이 전체의 신용을 얻는 데는 이런 방법 이외에는 없는 것이다. 진지한 태도로 실제적인 말을 어디까지나 대등한 입장에서 시작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알료샤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저앤 왼손잡인걸요? 하고 활발하게 건강해 보이는 11살쯤 난 다른 소년이 얼른 대답했다. 나머지 5 아이들은 유심히 알료샤를 바라보고 있었다. 저앤 돌을 던질 때도 왼손으로 던져요 하고 또 다른 소년이 말했다. 바로 그때 돌멩이 하나가 이쪽으로 휙 날아오더니 왼손잡이 소년을 조금 스치며 옆으로 빗나가 떨어졌다. 그것은 제법 능숙하고도 당찬 팔매질이었다. 그것을 던진 것은 개천 건너편에 있는 소년이었다. 스무로퍼 한 대 까줘라 까줘 하고 소년들은 외쳤다. 그렇지 않아도 스무로프라고 불리운 왼손잡이 소년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건너편 소년을 향해 재빨리 돌을 던졌다. 그러나 그 돌은 빗나가서 땅에 떨어졌다. 그러자 건너편 소년은 이쪽을 향해 얼른 돌을 한 개 또 던졌다. 이번에는 알료샤에게 명중하여 꽤 세게 그의 어깨를 때렸다. 개천 건너편 소년의 호주머니에는 미리 준비해둔 돌이 가득 들어 있었다. 외주머니가 불룩한 것으로 보아 30보가량 떨어진 이쪽에서도 그것을 당장 알 수 있었다. 저 자식은 당신을 겨누었어요. 일부러 당신을 겨누고 던지는 거예요. 당신은 까라마조프니까요. 까라마조프. 아이들은 깔깔 웃어대면서 소리쳤다. 자, 이번에는 우리 모두 한꺼번에 던지자. 한꺼번에. 자, 던져.